그러는데 일본인 관계자가 없었으면 붙들고 울고 싶은. 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문서가 남아있지 않다. 도쿄대로. 토요일 아침에 함께 나누는 뉴스토리.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제주와 부산을 비롯한 남부 지역의 피해가 컸죠. 하루빨리 피해 복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인데요. 낮에는 좀 덥다 싶어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외출하실 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사찰 운흥사가 잃어버린 범종을 되찾겠다고 나섰는데 어찌된 일인지 바다 건너 일본에 가 있었습니다. 종에는 고성 와룡산, 운흥사 대종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 무게가 300kg이나 되는 시골 사찰의 범종이 일본으로 가게 됐을까요? 그 까닭을 뉴스토리에서 취재했습니다. 산사의 하루는 범종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번민에 빠진 사부대중을 일깨우는 지혜와 명상의 소리입니다.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다 사람으로부터 짐승으로 미물까지도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고해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알림의 소리도 되는 것이죠. 아유, 스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시느라고 고생만 했습니다. 여기가 와룡산이죠? 예, 와룡산입니다. 이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누워있는 용의 품속에 절이 이렇게 내려앉은 것 같아요. 마치 아주 천연 요새처럼 이렇게 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운흥사를 중심으로 해서 뺑 돌아가지고 산이 막혀 있고 예. 오로지 들어오는 있고 예. 거기만 차단하면 외부인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예. 그런 아주 지형적으로 천연 요새라고나 할까요? 이런 지세 때문일까요? 실제로 운흥사는 산속 작은 절집치곤 문화재도 많고 사연도 참 많습니다. 남녀 끈자락에 산속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는 사찰인데 얘기거리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문화재도 많고요? 예, 많습니다. 얘기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범종입니다. 사찰의 하루를 알리는 범종. 사찰에 없어서는 안 될 범종이 3년 전까지 운흥사엔 없었습니다. 지금의 종은 3년 전에 만든 겁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에 범종이 없다는 게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종의 행적을 알 수도 없었고 또 그걸 밝히려고 또 노력도 안 했고 그런 또 형편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운흥사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용하던 절집에 시끌벅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길이가 나오나요? 8m 8cm입니다. 이거는 폭입니다. 세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깁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초순 경남 고성군 운흥사에서는 불교 미술품인 괴불탱을 보관하는 괴짝이 내려졌습니다. 항상 이 10여 명 이상 이걸 같은 협동심을 벌여야 이 운구가 돼요. 여기다 올려놓고 왜냐면 땅에 안 놓고 흔치 않은 초대형 조선시대 불교 그림인데다가 그림을 넣어두는 괴까지 잘 보관돼 운흥사 괴불탱과 괴는 보물제 1317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배로 감싸 두셨습니까? 이게 이제 수분 같은 거 어떻게 체에다가 아마 이게 건조하게. 예.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세웠군요.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습기라도 차지 않았는지 살펴보려는 겁니다. 애써 내리긴 했지만 잠시 살펴볼 뿐 훼손 우려 때문에 아쉽지만 그림을 펼쳐볼 순 없습니다. 야외 의식이나 행사를 할 때만 예. 걸개 그림으로 이렇게 걸어놓는군요. 밖에 내다 모시고 예. 법회를 보고 예. 법회 끝나면 다시 이제 제자리에다 모시는. 해마다 이른 봄 영산제를 지낼 때 단 한 번 내걸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불교 의식인데 특이하게도 운웅사의 경우 임진왜란 때 숨진 승병들의 넋을 달랜다고 합니다. 거르리고 일하고 뭐 빨리 그 이어서 뭐 무술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가르쳐 갖고 뭐 성병들이 나가고 했다 그런 거는 뭐 여기 저 모석에도 싹 다 나가 있는데 여기 유래에도 싹 나가 있어요. 갈 때 쌀을 이제 씻으면 밥하려고 씻으면 마을은 허옇게 막 물이 내려오고. 쌀뜨물이. 쌀뜨물이. 밥은 뜨물이 내려오고. 이게 고찰이 승병들이 워낙에 예. 많이 예, 그만큼 예. 많았다는 예. 얘기인가요? 산아래 와룡마을에는 이순신 장군이 승병을 이끌던 사명대사를 만나기 위해 운웅사를 3번이나 찾았다는 얘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으로 판단하건대는 이곳이 임진왜란 당시에 많은 성의병들이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던 전몰지였고 이 운흥사가 성의병들이 주둔했던 주둔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고성의 군감이 전부 충무공을 바라보고 국난을 헤쳐가는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자기의 기록인 난중일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니까 영산제뿐만 아니라 보물로 지정된 괴불탱화에도 항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져가는데 가서 저뭐 가면 아니 태풍이 불고 비가 와서 몇 분 빠꾸 했다. 삼천포 앞바다에 가면 저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괴물을 치러 가려고 출항을 하려고 하면은 태풍이 불고 파도가 높고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괴물은 뭔가 영음이 있으시는 그런 불화다. 그런데 운웅사에는 정작 괴불탱화 못지않은 보물급 문화재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범종입니다. 그럼 범종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예, 이 범종은 이제 한 한글로도 써 있고. 예, 한 3년 전 예. 새로 조성한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이게 천년 고찰인데 예, 예. 신라 때 지어진 천년 고찰인데 원래 우리 운웅사에 운웅사 동이 있었습니다. 연대로 보나 종의 어떤 그 예술적인 가치로 보나 국가지정 보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원래 운웅사 범종은 1690년 조선 숙종 때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주종장 김혜립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일제 강점기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급 유물들이 사찰에서 빠져나갈 때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아쉬운 감이 드는데 운웅사 범종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전남 고흥군 능가사. 이곳에는 운웅사 범종을 만든 김혜립의 종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능가사 동종은 보물 제 1557호입니다. 김혜립이 만들었다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에 이제 보면 김혜립을 그렇군요. 이게 공장 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방위 37년. 그럴까요? 1600년대 후반 후기 정도 되겠군요. 1698년 정도 될 겁니다. 흥량 발령산 능가사. 이 흥량은 무슨 뜻인가요? 고흥의 옛날 지명이랍니다. 고흥은 옛날에 조선시대의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종이 한 140여 점이 되는데요. 거의 80~90%는 다 그런 주종기를 다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찰, 시대, 제작 연대, 제작자. 여수 훈국사에도 김해립의 범종이 있습니다. 역시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현존하는 김해립 범종은 이렇게 2개 모두 보물입니다. 운웅사 범종도 남아있다면 영락없는 보물급 문화재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두 작품 다 그 종류의 표현이 사실적이고 상당히 역동적이에요. 당시 시기에 만들었던 다른 종에 비해서 보살 입상이나 그 왕실을 추구하는 불패나 이런 어떤 그 구조들이 그 아주 명확하고. 일본 도쿄 미나미 아오야마. 이곳에는 한 사설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즈 미술관. 일제강점기인 1940년 철도 재벌 네즈 가이치로가 설립한 고미술 전문 박물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운웅사 범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성현, 서령, 와룡산, 운웅사, 대종. 1m 25cm 크기의 종 표면에는 이 범종의 주인이 누군지, 범종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웅사 범종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운웅사 측은 고심 끝에 문화재 복원의 한 방법인 정밀 복제를 네즈 미술관 측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9일 마침내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운웅사 그 종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고 이 근진미술관에 잘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우리가 똑같이 한국에서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국가 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그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함으로 해서. 운웅사 측이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복제 협조를 요청하는 동안 네즈 미술관 측은 듣기만 했습니다. 한일 간 문화재 협상은 특히 일본 측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즈 측이 입을 뗀 것은 범종 입수 경위를 물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당시 그 종이 여러 군데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네. 1940년대. 그때는 벌써 있었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불이 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를 자세한 문서는 모르겠다. 불난 시점이 전쟁 때인가요? 저기 도쿄 대공. 면담을 끝내면서 운웅사 종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허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今日は休暇っていうのをできますでしょうか。 네. 운웅사종은 미술관 후원으로 통하는 계단 및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고성은 서령 강의 29년 경호 5월 고성현 서령 와룡산 운웅사 대종 중 500근 무게가 500근이에요. 여기 보면 당신은 고성현이라고 했군요. 고성현은 여기 주상 전하. 주상전하 수만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상전하라는 건 왕 임금을 만수무강하시라고 이렇게 기원하는 뜻을 또 담았군요. 그래도 이제 긴장을 놓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종도 직접 보도록도 해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저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라고는 그런 생각으로
일일이 한자 종에 새겨져 있는 문자 문구를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서 일본인 관계자가 없었으면 붙들고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도 했죠. 사고 파는 물건도 아니고 무게도 500근, 300kg이나 나가는 대종이 어쩌다 바다 건너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 내집미술관 측의 해명을 종합해 보면 운웅사 범종은 적어도 1940년 이전에 일본으로 반출됐고 해방되던 1945년 3월 미국의 도쿄 대공습 때 기록이 불에 타 반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1931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때만 해도 운웅사는 부처님 오신 날 신도 7천여 명이 몰릴 정도로 큰 절이었습니다. 이런 말로 하면 노꾸로 끄는 것도 전부 수집해가지고 그 일본 놈들 그 실탄 뭐 단피 맨다고 전부 수거해 다 갔어요. 노꾸로 끄는 거. 노꾸로 노수저까지. 예, 싹 다 가져갔어요. 징발했지요. 그건 우는 실제로 뭐 징발하는데 안 봤지만 이제 선친들이 한 내려온 이야기 들으면 이제 고려됐다. 일제는 1937년 중일 전쟁을 시작해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하면서 군수품 생산을 위해 금속 공출령을 내렸습니다. 사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소화 18년 개미의 시국에 응하여 범종, 금고, 그다음에 중종 4개, 바깥에 있는 4개 공출하다라고 이제 공출이라는 표현을 했군요. 예, 아예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금산사지 이외에 많은 사찰에서도 동참을 아마 했을 거예요. 운웅사 범종의 반출 관련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조직적인 반출도 있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에서 번갈아 열린 조선 공예 전람회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사고 팔 수 있는 조선문화재 장터였습니다. 1934년부터 1941년까지 7회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후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귀족들, 그다음에 미술 단체들이 주관하다시피 해가지고 한 번 열릴 때마다 보통 이제 적을 때는 1,500점, 많을 때는 3,500점 정도. 총독 미나미 지로는 내선일체라는 휘호까지 써주면서 공식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8년 동안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등 14,000여 점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해외 반출 문화재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20개국 16만 7천여 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로 윤흥사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야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라도 반겨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요. 우선 여기 있는 종과 100% 똑같게 복제를 해서 일단 운흥사에 봉안하고 먼 미래는 제자리로 원래 종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나. 내즈미술관은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한 개인 사립박물관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의 교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케이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인 반환 요구를 요구하기보다는 내즈미술관 쪽과 이제 상호 교류를 통해서 복제품을 만들고 서로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접근하자. 불법 반출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조건적 반환 요구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문화재 환수도 상호 신뢰와 교류가 먼저입니다. 운흥사 범종이 국외문화재 환수나 복원의 새로운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